안녕하세요. 소신파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오늘도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지 찾는 일은 누구나 처음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숫자와 차트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술과 사고방식의 예술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실수를 줄이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중요한 원칙과 통찰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정한 후 끈기 있게 지속하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천장팅 저자님의 주식 투자의 지혜 중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앞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기술과 사고방식을 소개했다. 정리하자면 추세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조정 후 반등을 노릴 수도 있으며 상승 추세에서 단기 조정 혹은 하락 추세에서 저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다. 맞고 틀린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방법은 모두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 투자에서 모든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고 자신에게 적합한 하나 혹은 두 개의 방법만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방법은 특정 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상승장에서는 추세 추종 방법으로 매매해야지 저가 매수를 노려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장세는 어떤 유형의 시장에 속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투자 방법은 없다. 주식시장에는 일찍이 이런 속담이 유행했다.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은 조정장에서 사라지고 조정 매매를 하는 사람은 추세장에서 사라지고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은 급등 속에서 사라지고 투자 방법이 있는 사람은 실행 속에서 사라지고 주관적 의견에 의지하는 사람은 직감 속에서 사라지고 투자 방법이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거래하다가 사라진다. 위의 표현이 아주 엄밀하지는 않지만 초보 투자자가 주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주식시장 추세는 크게 상승장, 하락장, 조정장으로 구분되지만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초보 투자자가 시장이 상승할 때 배운 투자 방법을 쓰다가는 곧 손실을 보기 일쑤다. 시장이 하락세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투자 방법을 바꿔서 다시 투자했는데 또 손실을 봤다. 이때 시장은 이미 조정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다시 조정장에 맞는 투자 방법으로 바꿨는데 그래도 돈을 벌지 못했다. 시장이 또다시 상승 추세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장이 몇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초보 투자자는 도태되고 만다. 주가는 비록 상승 아니면 하락이라는 두 갈래 길만 있지만 크고 작은 물결이 지나가고 장기간 횡보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나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야 하는가? 언제가 변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이론적으로 변수로 가득 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려운 원인이다. 많은 초보 투자자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는데 이는 상승장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 추세로 바뀌면 전에 번 돈을 시장에 돌려주게 된다. 충분한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는 투자자만 번 돈을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대답은 바로 이 절의 제목이다. 좋은 방법을 정한 후 끈기 있게 지속하라. 사람 성격은 천차만별이다. 안달복달하는 사람이 있고 유유자적한 사람도 있다.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다. 안달복달하는 성격인 사람이 장기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도대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유자적한 성격인 사람은 단기 투자를 하기가 힘들다. 너무 긴장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그렇다면 방법을 선택할 때 참고할 게 있는 셈이다. 성격이 급하면 장기 투자 대신 단기 투자를 하면 된다. 성격이 느릿느릿하다면 단기 투자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지 생각해보라. 앞에서 설명한 주식 매매 차트에는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분봉을 사용하면 단타가 되고 60분봉을 이용하면 중단타가 된다. 일봉을 쓰면 중장기 투자, 주봉을 활용하면 장기 투자가 된다. 하나의 차트에 다른 시간 단위를 사용해서 다양한 투자 스타일에 응용할 수 있다. 장기 투자가 자신에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 끈기 있게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하락장과 조정장에서 돈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하락장과 조정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낮추든지 시장에서 잠시 거리를 두면 된다.
다음 장세를 예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식시장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전력을 다해 투자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다음 추세를 예측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헛수고에 그친다. 다음 추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험이 많다면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100% 맞히는 건 불가능하다. 추세는 대개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떤 추세였는지 알 수 있다.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여러분이 시세 변동을 이용한 단기 투자에 재주가 있다면 어느 정도 상승한 후 이익을 실현하는 걸 잊지 말라. 이익이 난 후에 이익은 최대한 길게라는 말에 영향을 받지 말라. 팔아야 할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하는 법이다. 초보 투자자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찾는 일이다. 여러 방법 간의 경계도 꽤 모호하다. 예술은 원래 언어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데 주식 투자가 바로 예술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주식시장에서 1만 시간 이상 노력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버틸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다. 앞에서 끊임없이 추세를 따르라고 했지, 추세를 예측해서 투자하라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분석 후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주식을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판다. 이것이 바로 추세를 예측한 투자가 아닌가? 도대체 무엇이 옳은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여러분은 당연히 예측하고 나서 주식을 살 것이다. 주가가 오를 것 같지 않은데 주식을 사는 건 바보짓이다. 그렇다면 왜 손절매를 하는가? 실제 주가 움직임이 예측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투자에서의 사고방식은 추세 예측 후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며 예측 자체가 이미 추세 추종이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 진입 신호를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예측은 대응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예측이 맞는다면 어떻게 수량을 늘릴 것인가, 얼마나 늘릴 것인가, 예측이 틀리다면 수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투자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경기 사이클 하나를 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두 번은 겪어봐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앞에서 다룬 언제 주식을 사고 팔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지만 주식 투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어떻게 자산을 배분할 것인지 등 고려할 문제가 무척 많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스템 공학과 같다. 일반적인 건설 공정을 예로 들어보자. 철도 건설은 단지 침목 위에 철로를 부설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천을 지날 교량을 건설하거나 산을 통과할 터널을 뚫어야 할 수도 있다. 교량 건설이나 터널 공사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모두 철도를 건설하는 시스템 공학의 일부다. 주식 투자의 시스템 공학도 마찬가지다.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간 소폭 등락을 거듭할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가 지수가 장기간 부진하다면 자산 배분과 리스크 분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해야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다른 여러 분야의 식견도 전문가 수준으로 갖춰야 한다. 이 시스템 공학은 투자자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일도 요구한다. 초기에는 배워서 돈을 굴릴 수 있어도 투자 규모가 커져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직접 돈을 관리할 때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므로 투자 방법과 목표 수익률 측면에서도 이에 걸맞은 조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실패해도 망하지 않는 투자를 강조했다. 이는 사업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주식 투자라는 시스템 공학도 투자자 자신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어이없이 가산을 탕진하고 머리를 빡빡 깎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빈털터리가 된다면 게임은 끝이다. 이러한 투자 방식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 나오는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탈레브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 즉 블랙스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다음 장세를 정확히 예측하려는 노력보다는 각 장세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블랙스완이 나타났을 때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지만 이미 리스크를 관리하며 대응 전략을 세운 투자자는 생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를 잡는다. 예를 들어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가 무리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대출로 자산을 매입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반면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라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현금을 비축했다. 시장이 급락하자 그는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매수하며 장기적 상승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일이 아니다. 그는 상승장에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하락장을 대비해 현금을 확보해두는 전략을 취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어떤 전략이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며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막스는 시장에는 분명한 사이클이 있으며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투자자가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을 모두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상황에 맞는 투자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그는 투자자가 항상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방어적 포지션이란 다음 상승장이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이자 하락장에서 잃지 않기 위한 태도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는 적절한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제한하며 현금을 확보해두는 식이다. 결국 주식 투자는 단순히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니다. 장세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수정하며 끈기 있게 지속하는 일이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며 블랙스완 같은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졌다. 투자자라면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봐야 한다. 내 전략은 다음 장세에 적합한가? 리스크를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꾸준히 점검하며 개선하는 과정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과 사고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끈기 있게 지속하는 꾸준함의 싸움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식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